네, 안녕하세요. 마음마루입니다. 오늘은 수동공격 성격은 진화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공격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많은 이해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 화난 마음을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수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이 화난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좀 일부러 지연시킨다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곤란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증거는 없는데 은근히 화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심증은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닌가 살짝 이렇게 혼란스러운 느낌을 갖지만 뭐 직접 공격한 건 아니라서 딱히 화는 못 내고 그러다가 또 내가 막상 화를 내다 보면은 이제 수동 공격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직접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주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을 상당히 좀 힘들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 전략적으로 보면은 아주 우수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죠. 이게 뭔가 상대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동 공격이 뭐 우리가 살면서 좀 필요한가요? 어떠세요? 네. 뭐 간접적으로 화를 낸다. 내 손에 피는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화난 마음들을 표현하거나 공격하거나 복수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주 쓰다 보니까 내 마음 구조처럼 만들어진 게 이제 수동공격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수동공격 성격은요, 성격 장애 중에 예전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었죠. DSM-3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네, 3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가 DSM-5에는 아예 없어졌거든요. 뭐 없어진 이유는 이 수동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 기제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연극성이라든지 자기애성이라든지 경계선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포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또 요것만 가지고서 어떤 성격 장애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렇게 진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좀 빠진 과정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오토 컴버그는 이 수동 공격은 이제 의존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말 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존은 내가 기대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고 내 존재 가치를 내 존재에 대한 확인을 다른 사람이 좀 해주기를 바라는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넌 정말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런 존재 가치를 이렇게 확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의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의존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일수록 또 마음 안에서는 그 기대가 무너졌었을 때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 관계나 소중한 사람일수록 사실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부모 자녀 간에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좀 자녀가 엄마의 어떤 노력, 사랑, 희생 이런 것들 헌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부부 간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노력해주고 내가 얼마나 지금 당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기대를 더 갖게 되잖아요. 뭐 남이야 그런 기대를 갖지 않겠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의 그런 기대를 무너지게 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의존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토 컴버그는 또 낸시 맥윌리엄스라는 또 이제 그 학자는 이 수동 공격에 대해서 이 의존과 분노의 마음이 엮여서 이 의존하려고 하는 욕구가 이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이제 이 수동 공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수동 공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제 화가 나서 그 공격을 해야겠는데 내가 직접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내가 직접 공격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내가 직접 공격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좀 나보다 권위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힘이 세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학교에 가면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일 수도
수도 있고요. 또 집에 가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직접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어떤 관계 구조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직접 공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또 그런 관계이더라도 내가 나를 좀 유약하다라고 판단해서 내가 직접 공격하기에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공격한 걸 알게 되면은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공격하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공격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내가 이제 공격 방식을 이제 수동 공격으로 이제 바꾼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수동 공격하는 방식은 약간 거기에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정말 나를 존중하는 거 맞아?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어때요? 역시 아니잖아. 역시 너는 날 사랑하지 않잖아. 역시 너는 나를 존중할 마음이 없잖아. 무시하잖아. 이걸 내가 이제 확인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투사나 투사적 동일시의 과정도 같이 일어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파괴적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문제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럼 왜 이제 화가 났냐는 거죠. 예. 뭐 아까 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정, 하나는 우리가 의존 확인 욕구, 뭐 밸리데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검증받고 싶은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저 사람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다른 사람이 좀 확인시켜줬으면 하는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렇죠? 예, 그래야 나도 또 그 사람한테 뭔가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내가 좀 확인이 되고 그 두 개를 관계에서 좀 확인받고 싶은데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화가 나면서 역시 이 관계라는 것은 나는 매마다 피해자가 되네. 저 사람은 매마다 날 착취하네. 세상은 뭔가 불공평하네. 불공정하네. 문제가 많어. 이런 식의 이제 마음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자꾸 쌓이게 되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그런 증거만 보더라도 거기에 이제 발작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 이제 그런 공격 방식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세상에 대한 관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이 좀 부정적이거나 신뢰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좀 약간 경계태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이 수동 공격하고 이렇게 좀 형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연극성이에요. 왜 얘네 둘을 연극성 구조와 수동 공격을 형제 관계라고 하냐면 둘 다 분노의 마음을 감추고라는 게 있거든요. 네.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화가 났는데 그 감정을 감추고, 연극성 구조는 어떻게 해요? 네. 어떤 웃는 얼굴로 감추거나 아니면은 어떤 역할, 착한 역할이라든지 돌보는 역할이라든지 웃기는 역할이라든지 그 영웅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할로 자기의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또 표현도 감추고 화가 나지만은 뭐 우리가 그 반동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화가 난 마음을 감추고 더 웃고 더 밝은 척하고 더 뭔가 감정을 과정에서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극성 구조라고 한다면, 수동 공격은 화나는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로 화를 내거나 하면 뭐가 돼요? 이제 내가 직접 공격할 빌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그 분노를 감추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좀 형제 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수동 공격이 이제 진화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애정 욕구, 돌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좌절되고 이걸 이제 수동 공격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래도 이제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제 내가 불안정해지잖아요. 자기 감이 더 불안정해지고 타인에 대한 마음도 더 불안정해지고 이상화 평가절하가 일어나면서 요동을 치고 내 정서도 막 요동을 치고 요게 이제 경계선으로 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 공격이 진화하면은 이제 경계선으로도 가게 되는 거고, 수동 공격이 공격 방식을 좀 바꾸다 보면은
하는 연극적 성격으로 또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욕구가 그 존재 확인,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나의 우월성,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런 이제 자기애적 욕구에 좀 더 결핍이 가 있고, 그걸 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은 그게 착취적인 부분으로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나르시시스트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이 수동 공격이 꽤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극성이라든지 경계선이라든지 자기애성 성격 구조 안에는 수동 공격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자기애성 구조에서는 내연적 자기애, 우리가 조용한 자기애, 취약한 자기애 이렇게 표현하는 내연적 자기애는 수동 공격이 굉장히 많이 그 구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TCI 검사를 하면은 그 HHH, 그러니까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회피도 높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게 수동 공격적이다라는 기질이기도 하고, 얘가 또 예전에는 이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이라는 표현도 했었거든요. 요 이전 버전 체계에서는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HHH라는 요게 이제 수동 공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위험회피가 낮은 쪽으로 가게 되면 연극성이고, HHL, 그러니까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쪽으로 가면 경계선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구조 안에서 스펙트럼을 이루기도 하고, 또 그 조금 더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수동 공격이라는 게 꼭 나쁜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극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수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거는 어느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좀 적응적이고 양성 기능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기가 엄마한테 어떻게 직접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아기가 내가 어린데 엄마한테 좀 화나는 마음을 성숙하게 표현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구한테도 그렇죠. 친구한테도 그 화나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도 미성숙하고 나도 미성숙한데 관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냐면은, 나는 내 욕구나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안 돼가 돼버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 주장이라는 거는 뭐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자기 주장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아집이나 뭐 고집이나 뭐 이런 쪽에 더 가까운 부분인 거고, 이제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이나 내 욕구, 내 기대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감정도 내가 살피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또 상황적으로도 괜찮고 이런 게 이제 올바른 자기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나타날 때 이제 이 수동 공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연극적 성격 구조도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좀 언어화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어려서 못했을 수도 있고 미성숙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커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만 이제 쓰다가 보면 그게 이제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나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 이런 부분이 다가왔었을 때 그런 게 더 이제 신경증에서 경계선, 이제 또 정신증 이런 과정으로 더 악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을 그러면 잘한다는 거, 이게 사실 수동 공격이 이제 자기 주장으로 가기 전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하나의 전략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돌봄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연결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내 존재 가치가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되고,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얻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런 방식으로 자꾸 얻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관계가 파괴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잘한다는 게 어디에 좀 많이 나와 있냐면, 이제 비폭력 대화법에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이제 기린이 목이 길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고 거기에는 이제 자기 관찰도 있는 거고 관계 관찰도 있는 거고 상황에 대한 관찰도 있는 거예요. 잘 관찰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나의 느낌, 내 기대 욕구, 또 다른 사람의 느낌, 기대 욕구 이런 것들을 내가 알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식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찰한다라는 거는 어떤 그 평가나 비난이나 판단 없이 잘 관찰하고
하고 내가 아이메시지로 나의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내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이 참 간단해요. 근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자기 인식, 자기 관찰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는 표현, 나만 존중하면 안 되잖아요. 타인도 존중하고 또 이 상황도 이렇게 좀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과거 상처라든지 과거 기억이라든지 내 문제도 있을 거고 상대방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만나다 보면 서로 오해도 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수동 공격이 지금 저 사람한테는 처음일지 모르지만 나는 과거에 상처도 많이 받아봤고 피해자의 위치에도 실제로 놓였었고 그런 상처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예. 이만큼 와 있다 보니까 그걸 네가 또 건드려? 네가 또 날 무시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가장 잘 쓰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건데.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인식하고 한다라는 게 자기 관찰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내가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분노 감정이 올라왔었을 때 그 분노 마음을 공격하기 전에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인식, 그 분노 감정 뒤에 있는 우리가 감정이 앞에 있는 거 뭐 우울한 감정이든 분노 감정이든 그 감정 뒤에는 반드시 그 또 다른 감정들이 있거든요. 생각들이 있고 기대가 있고 욕구가 있고 제가 이제 뭐 경계선 그 성격 자존감 회복 방법에서도 빙상 탐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갖다가 내가 자꾸 살펴보려고 하는 그게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또 내가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무슨 가만히로 본다든지 이게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없지 않거든요. 예. 그럴 때 내가 나를 좀 지키는 힘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자아 강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를 내가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한 거고 그렇죠? 무너졌다가도 나를 세울 수 있는 힘도 좀 필요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나를 좀 곤란에 계속 빠뜨리는 사람이 있다든지 착취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걸 꼭 뭐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피를 안 묻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은 막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다고 그 화낸다고 해서 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뭐 막 승질내고 화내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변하는 거 봤어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안 변했고. 그런 방법 말고 좀 단호하게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 상대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고 내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움찔하거든요, 상대도. 얘가 그게 아니네, 이렇게.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 반복이 되면 증거들을 모으고 해서 지지 않는 싸움도 해야죠. 화가 났으면은 정말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죠. 근데 이제 그 공격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하다 보면 내가 역공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나쁜 사람을 만났었을 때 대처하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일 수는 있고 다만 내가 다른 데에 되게 많이 화가 나 있고 다른 데에 내가 분노 감정들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런 게 내 성격 구조화 되어서 이게 진화되어서 영국으로도 가버리고 자기성으로도 가버리고 경계선으로도 가버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 내 마음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관계에서 자꾸 수동 공격하다 보면 관계가 자꾸 파괴됩니다. 나는 연결되고 싶은 건데 나는 좀 사랑받고 싶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돌봄도 좀 받고 싶고 기대고도 싶고 인정도 좀 받고 싶은 건데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요. 상대도 그걸 힘들어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나 자꾸 의심받고 그러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들하고는 좀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했던 결과하고는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수동 공격이 진화한다라는 주제로 수동 공격에 대한 마음 구조도 좀 설명을 했고 얘가 진화하면 어떻게 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노 감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금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요. 아마 비폭력 대화라고 이제 뭐 찾아보면은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책 전체 다 안 읽어 보더라도 일단 뭐 가장 시작은 자기 관찰, 자기 감정 인식이라든지 자기 관찰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한 부분들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